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고등학생의 졸업식 날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준서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졸업식 날 단상에 올라가서 했던 말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서 교실에 들어섰죠. 그때 교실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한 남학생을 봤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이준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서는 항상 제일 늦게 급식실에 갔어요. 친구들이 다 밥을 먹고 난 뒤에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혼자 급식실로 향했죠. 그리고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서 빠르게 밥을 먹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복도에서 떠들고 농구하고 난리였는데 준서는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그리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체육 시간이었는데 농구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팀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친한 친구들끼리 우르르 모이는 사이 준서만 혼자 멀찍이 서 있더군요. 결국 선생님이 직접 준서를 자기 팀에 넣어주셨는데 그때 준서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함도 분노도 아닌 그냥 무표정. 마치 이미 익숙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준서는 왜 저렇게 혼자 있을까?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태우와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강태우는 우리 반의 인싸였습니다.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런 태우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근데 이준서 그 새끼 진짜 웃기지 않아? 오늘도 구석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던데. 맞아, 걔 중학교 때부터 원래 왕따였대. 우리 중학교 나온 애들이 그러던데. 아, 진짜? 그럼 초딩 때부터 친구 없었겠네. 불쌍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걔가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인정. 말도 안 걸고 혼자만 있으니까 더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서가 왕따였다는 거,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갑자기 준서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더군요. 왜 항상 혼자 있는지, 왜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려고 하는지. 그날부터 저는 교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준서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지를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투명인간 만들기였습니다. 아무도 준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준서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못 들은 척 아니면 대충 한마디 던지고 돌아섰죠. 조별과제 시간에는 노골적으로 준서를 피했습니다. 쟤랑은 하기 싫은데. 선생님, 우리 조는 4명이면 안 될까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담임 선생님은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준서를 어느 조에 끼워 넣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물건 건드리기였습니다. 준서의 책상에는 항상 누군가의 낙서가 있었어요. 지우개 가루가 가방 안에 잔뜩 들어있기도 했고, 필통이 없어졌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세 번째는 흉보기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준서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준서를 쳐다보며 웃는 걸 보면 뻔했죠. 준서는 그럴 때마다 더 빨리 걸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어깨를 더 움츠리며
네 번째는 SNS 따돌림이었어요. 우리 반에는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준서만 없었습니다. 반 행사가 있어도 준서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준서는 항상 뒤늦게 알고 혼자 당황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준서에게 말을 거는 게 두려웠거든요. 만약 내가 준서와 친하게 지내면 나도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겁하죠. 정말 비겁한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준서는 혼자였고 교실의 분위기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준서가 보이더군요. 준서는 학교 뒤편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준서 저기서 뭐해?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쟤 원래 저러잖아. 급식실 오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급식실에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있기 싫은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가 낄낄거리며 말했죠.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준서도 어쩔 수 없이 급식실에 와야 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빠르게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태우 무리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준서의 물컵을 건드렸습니다. 물이 쏟아져서 준서의 바지가 젖었어요. 태우는 대충 미안이라고 말하곤 웃으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있지 않았죠.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지로 바지를 닦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 급식실을 나갔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체념한 듯한 그 표정.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정유나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유나는 첫날부터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반 아이들과 잘 어울렸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준서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안녕, 나 정유나야. 너는 이름이 뭐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나를 쳐다봤죠. 준서도 당황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아마 몇 년 만에 듣는 친절한 말투였을 겁니다. 저는 이준서예요. 준서구나. 반가워. 나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가 낯선데 혹시 나중에 학교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 준서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기 자리를 봤죠. 쉬는 시간에 몇몇 여학생들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쟤한테는 말 안 거는 게 좋아. 왜? 그냥. 쟤는 원래 혼자 다니는 애야. 좀 이상해. 유나가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아이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원래 그래라는 식이었죠. 유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준서 그냥 조용한 것 같던데? 그날부터 유나는 종종 준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고 가끔은 준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처음엔 준서가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한두 마디로 끝내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준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유나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너 점심 어디서 먹어? 저는 그냥 밖에서 먹어요. 밖에서? 비 오면 어떡해? 그럴 땐 급식실에서 먹어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을래? 나 아직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점심시간이 좀 심심하거든.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저랑요? 응, 안 돼.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날부터 준서와 유나는 종종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어요. 유나의 용기가, 그리고 준서의 조금씩 밝아지는 얼굴이.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저는 교실에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학교에 갔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유나를 만났어요. 유나는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너, 준서에 대해 알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준서가 왕따였다는 거 알았어? 알았어. 유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다른 반 애들한테 들었는데 준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왕따였대. 중학교 때도, 그리고 여기 와서도 거의 10년 동안.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있잖아, 나도 중학교 때 왕따 당한 적 있거든. 그때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마다 울었고 밤에는 악몽을 꿨어. 그게 딱 1년 정도였는데도 그랬거든. 근데 준서는 10년이야. 10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준서랑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 왜 혼자 있냐고. 그랬더니 준서가 그러더라. 익숙해서요. 혼자 있는 게. 그 말이, 그 말이 너무 슬펐어. 그리고 또 물어봤어. 친구 없는 게 외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준서가 웃으면서 말하더라. 외로운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유나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는 준서가 그냥 좀 조용한 애인 줄만 알았어.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준서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었던 거였어. 그날 유나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준서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준서가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준서도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와 떠들고 싶었을 거예요. 같이 급식 먹고, 같이 농구하고, 같이 웃고 싶었을 거예요.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충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는데 준서는 뭔가 다른 걸 그리고 있더군요. 미술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준서의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준서의 그림을 들여다봤죠. 이준서, 이거 내가 그린 거니? 네, 선생님. 정말 잘 그렸구나. 이게 뭐를 그린 건데? 준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요. 선생님이 놀라며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준서의 그림 속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태우가 농구공을 던지는 모습, 민지가 공부하는 뒷모습, 여학생들이 복도에서 떠드는 장면, 남학생들이 축구하는 장면. 모든 게 너무나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쳤어요.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았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그냥 평소에 조금씩 그렸어요. 평소에? 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서가 항상 혼자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그린 거였구나. 우리가 떠들고 웃고 놀 때 준서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준서,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혹시 미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본 적 있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해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준서의 그림은 미술실에 전시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놀라워했죠. 대박, 이거 준서가 그린 거야? 우와, 진짜 잘 그렸다. 여기 나도 있네. 완전 똑같아.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그림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서는 그림 속에 없었어요. 그림 속에는 웃고 떠드는 아이들만 있었고, 그걸 그린 준서는 어디에도 없었죠. 유나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왜 너는 그림 속에 없어? 준서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유나는 또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공부에 집중했고 친구들과 떠드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그래도 준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만 유나와는 계속 친하게 지냈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대학 지원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준서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준서야, 너 미술대학 가고 싶다며? 네, 선생님. 성적은 괜찮아. 실기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준서야. 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학교 생활은 괜찮니? 네. 선생님이 보기엔 내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서야. 저는 졸업하면 괜찮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죠. 상담이 끝나고 준서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준서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곧 끝나라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라는 그런 희망. 그 모습이 왠지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1월이 되고 수능이 끝났습니다. 대학 입시도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제 졸업식만 남았어요. 교실 분위기는 들뜬 기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졸업 앨범에 서로 메시지를 쓰고 졸업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죠. 유나가 준서에게 졸업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준서야, 여기에 메시지 써줄래? 응, 그래. 준서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무언가를 썼습니다. 유나가 나중에 그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나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은 따뜻했어. 고마워.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아. 마이너스 준서. 유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울었다고 했어요.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반장 민지가 졸업식 준비 회의를 했어요. 누가 답사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등등을 의논했죠. 답사는 내가 할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케이, 민지가 하면 되겠다. 그럼 내용은 뭐로 할까?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하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하고. 아이들은 전형적인 졸업 답사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 준서는 없었어요. 아무도 준서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민지는 집에 가서 답사 원고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로 시작하는 뻔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원고를 쓰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까?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들이었을까? 민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떠올렸죠. 3년 동안 한 번도 준서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자신을.
아니, 고의적으로 피했던 자신을 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왕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하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반장이었지만, 모범생이었지만 민지는 그저 방관했을 뿐이었죠.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월 8일. 드디어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차려입었죠. 마지막으로 입는 교복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드디어. 준서의 방에는 스케치북들이 가득했어요. 지난 몇 년간 그린 그림들이었죠. 친구들의 모습, 교실 풍경, 학교 건물. 모두 준서의 시선으로 본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스케치북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골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꼭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안으며 사진을 찍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준서는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서로의 앨범에 메시지를 쓰고 있었죠. 준서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서의 앨범에 메시지를 쓰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준서를 보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준서야, 우리 사진 찍자. 응. 유나는 준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준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마 이번 졸업식에서 유일하게 찍는 친구와의 사진일 거였죠. 준서야, 오늘 졸업식 끝나고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응, 좋아.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모였나? 이제 강당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줄 맞춰서 내려가자.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준서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꼭 안았죠.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고, 무대 앞에는 졸업생들이 자리를 잡았죠. 준서는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요. 손에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67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일에, 교가 제창,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식사가 이어졌죠.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준서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어요. 준서가 실수로 한 친구의 물을 쏟았던 거였죠. 그 친구가 화를 냈고 그때부터 준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도 또 그 친구들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준서를 피했죠.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같은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소문을 퍼뜨렸죠. 쟤 왕따였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서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게 정말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준서도 친구들과 떠들고 싶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다만 그럴 수 없었을 뿐이에요. 다음은 졸업생 대표 답사가 있겠습니다. 3학년 5반 박민지 학생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손에는 원고지를 들고 있었죠. 민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형적인 졸업 답사였습니다. 감사의 말, 추억 회상, 앞으로의 다짐. 민지는 준비한 원고를 차분하게 읽어내려갔죠.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정과 사랑도 배웠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우며.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원고를 읽으면서 자꾸 준서가 떠올랐거든요. 우정과 사랑? 정말 그랬을까? 서로 도우며?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도왔을까? 민지는 원고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는지, 정말 서로를 사랑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친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명의 친구가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 친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장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서에게 향했죠. 준서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준서를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준서를 주시했죠. 준서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스케치북을 꼭 안으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준서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좋은 의미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저도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 애 누구야? 우리 반 애인데. 맨날 혼자 있던 애. 아, 그 애. 준서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3학년 5반 학생이고요.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거예요. 같은 반이어도 제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만큼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고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누가 날 비웃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등교했죠.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체육 시간에 짝이 없어서 선생님과 한 팀이 될 때, 조별 과제 시간에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강당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준서의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명절이나 방학 때였어요. 친구들이 너 방학 때 뭐해? 명절에 친구들 만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만날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학여행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버스에서 혼자 앉았고 자유시간에도 혼자였고 저녁에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방에서 떠들 때 저만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했죠. 태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저 운이 나빴던 거였어요. 처음 시작이 잘못됐고 그게 계속 이어졌을 뿐이죠. 준서는 손에 든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렸어요. 준서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교실 풍경이 그려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무리지어 앉아서 떠드는 모습, 웃는 모습들. 이건 작년 봄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떠들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농구장 풍경이었어요. 이건 체육 시간에 그린 거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복도에서 친구들이 함께 웃는 모습. 이건 쉬는 시간이었죠. 준서는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준서는 없었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림으로나마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없어도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거든요. 강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여러분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따돌리는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준서가 다시 그림을 넘겼습니다. 태우가 농구공을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었죠. 이 친구는 강태우예요.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친구죠. 처음엔 이 친구가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농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걸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었어요. 이 친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걸.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내고 있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친구도 힘들었구나. 이 친구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구나. 준서는 다음 그림을 넘겼습니다. 민지가 공부하는 뒷모습이었어요. 이 친구는 박민지, 우리 반장이었죠. 이 친구도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뒷모습을 그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압박. 이 친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바빴으니까요. 준서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와 고민이 있었다는 걸요.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살기 바빴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소외됐던 거고요.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도, 모른 척했던 친구들도, 방관했던 선생님들도 모두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학교를 떠나면서 미움을 갖고 가고 싶지 않거든요.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싶어요.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누군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만약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아마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준서는 스케치북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외로웠기에 더 열심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덕분에 저는 미술대학에 합격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준서는 다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같이 먹자고 말해주세요. 조별 과제 때 혼자 남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조에 오라고 손 내밀어 주세요. 복도에서 혼자 서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준서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줬을 때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죠.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준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준서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고 강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아질 날이 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준서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오늘은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생각했어요.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대학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강당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외로워도 반드시 나아질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버텨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준서는 다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3학년 5반 여러분,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분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서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준서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오려고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섰어요. 강태우였습니다.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태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명, 두 명씩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나도 미안해. 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서야. 교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준서를 보며 사과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지도 단상 위에서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나도 정말 미안해. 반장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너를 도와줘야 했는데. 민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준서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잖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야. 학부모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 부모들도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야 했는데. 담임 선생님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서야, 선생님이 제일 미안하다. 선생님이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 선생님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준서야. 하지만 선생님은 평생 이 미안함을 안고 살 것 같구나. 준서는 선생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졸업식은 예정보다 한참 늦게 끝났습니다. 준서의 고백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준서에게 다가와 사과했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태우는 준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나는 정말. 태우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준서는 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우야, 일어나. 무릎 꿇지 마. 하지만 나는. 일어나라니까.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준서는 태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우야, 너도 힘들었잖아. 부모님 이혼하시고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비 내고. 너도 충분히 힘들었어. 그래도 그게 너한테 그렇게 할 이유는 안 돼. 맞아. 이유는 안 돼. 하지만 나는 이해해.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 그게 인간이잖아. 준서는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새로운 시작이야. 너도 체육교육과 합격했잖아. 좋은 선생님 되어, 태우야. 태우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준서야. 나 정말 좋은 선생님 될게. 너처럼 외로운 아이가 있으면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야.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민지도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졸업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준서야, 이거 받아줄 수 있어? 앨범? 응. 우리 반 애들이 다 너한테 메시지 쓰고 싶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준서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이미 몇몇 친구들이 메시지를 써놓았더군요. 준서야, 내가 제일 용감해. 존경해. 마이너스 태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의 용기를 배우고 싶어. 마이너스 민지. 준서야, 너는 우리 반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마이너스 수진. 준서야, 화가 되면 꼭 전시회 초대해줘. 갈게. 마이너스 동현. 준서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모두가 헤어지고 준서와 유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준서가 늘 혼자 점심을 먹던 그곳이었죠. 준서야. 응? 오늘 정말 멋있었어. 준서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수백 명 앞에서 자기 아픔을 꺼내놓는 게.
나도 왕따 당했을 때 졸업식에서 뭔가 말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너는 해냈어. 그것도 용서의 말로. 준서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미움을 갖고 있으면 계속 아프거든. 그래도 유나야. 준서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말 좀 걸었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어. 나한테는 그게 세상 전부였어. 준서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첫날, 내가 나한테 말 걸었을 때 기억나? 나 진짜 놀랐었어. 나한테 왜 말을 거는 거지? 이런 생각했었거든. 나도 기억해. 내가 되게 당황해하던 거. 응. 그날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했어. 친구가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 근데 무서웠어. 혹시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혹시 너도 나를 피하게 되면 어떡하나? 유나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준서야, 우리 대학 가서도 계속 연락하자. 당연하지. 그리고 전시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럼 내 초상화를 제일 크게 그려줄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준서를 보며 유나도 행복했어요. 다음 날 준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어요. 선생님. 준서야. 어서 와.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어젯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한숨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거든.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선생님. 준서야,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 내가 힘들어한다는 거. 내가 외로워한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을 것 같았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선생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아니야, 준서야. 괜찮지 않아. 선생님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교사야. 학생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선생님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어. 반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야 했고, 너를 도울 방법을 더 찾아야 했어. 근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 선생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정말 미안해.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진심이에요. 준서야.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처음 겪는 일이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준서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술 선생님한테 저를 추천해 주신 것도 선생님이셨고, 대학 추천서도 선생님이 써주셨잖아요. 그건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저를 도우려고 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저한텐 큰 힘이 됐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서는 그저 선생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선생님이 하나만 약속할게. 네. 앞으로 선생님 반에 너 같은 학생이 생기면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야. 더 적극적으로 도울 거야. 이건 약속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면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지방의 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희망의 그림이라는 이름의 갤러리였죠. 그곳은 일반적인 갤러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준서는 그곳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외로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쳤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준서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한쪽에는 준서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회 제목은 너의 풍경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고등학교 때 그렸던 친구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떠드는 친구들, 농구하는 모습, 공부하는 뒷모습. 모두 준서가 구석 자리에서 혼자 그렸던 그림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갤러리에서 만난 아이들의 그림이었어요. 처음엔 우울하고 어두웠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담은 연작이었죠. 전시회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준서야,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내가 안 올 수가 있어? 그 뒤로 민지와 태우도 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축하해. 민지는 현재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왕따나 외로움을 겪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준서야, 진짜 대박이다. 내가 갤러리까지 열다니. 태우는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고마워, 다들. 바쁠 텐데 와줘서. 바빠도 와야지. 내 첫 전시회인데. 담임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준서야, 선생님도 왔어. 선생님, 오셨어요? 그럼 이걸 안 올 수가 있나? 준서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은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들, 선생님이 기억해. 내가 교실에서 그리던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관찰했는지 알 수 있어. 선생님은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태우가 농구하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많이 반성했어.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선생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이준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첫 개인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전시회의 제목은 너의 풍경입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렸던 것들인데요. 사실 이 그림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를 당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친구 없이 혼자 지냈죠.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를 외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행복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준서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 외로움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제 생존의 기록이기도 하죠.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저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쪽 그림들은 준서는 반대편 벽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 갤러리에서 만난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들도 저처럼 외로움을 겪었어요.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준서는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수진이라는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그린 겁니다. 되게 어둡죠?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심한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었죠. 준서는 옆에 있는 다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밝은 색으로 꽃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건 같은 아이가 6개월 후에 그린 겁니다.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처럼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갤러리를 통해서 외로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요. 준서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여러분께 부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어 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랬으니까요. 전시회가 끝나고 준서와 친구들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준서야, 진짜 멋있었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울 뻔했어. 민지도 말했죠. 야, 나는 진짜 울었거든. 태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그나저나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준서가 말했습니다. 응, 다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민지가 대답했어요. 너희들 정말 자랑스러워. 준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우는 좋은 선생님 되었고, 민지는 상담교사가 됐고, 유나는 정신과 의사가 됐잖아.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네. 다 너 덕분이야. 태우가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거든. 뭐가 정말 중요한지.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상담교사 하면서 매일 생각해. 준서, 내가 그때 했던 말들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챙기게 돼. 유나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너는 우리 인생을 바꿨어. 진짜야. 준서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장하지 마. 나는 그냥. 아니야.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준서야. 내가 그날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죠. 있잖아.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무슨 고민? 갤러리에 오는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 보면서 생각하는데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민지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응? 나는 상담 쪽으로 도와줄 수 있고 유나는 의료 쪽으로, 태우는 학교랑 연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진짜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남이야? 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외로운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유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자는 이야기, 학교와 연계하자는 이야기, 무료 상담과 미술 치료를 제공하자는 이야기. 10년 전 졸업식 날 준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준서와 친구들은 희망의 달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왕따와 외로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죠. 센터에는 미술치료실, 상담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미술치료를, 민지는 심리상담을, 유나는 의료상담을 맡았어요. 태우는 학교들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센터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자들도 왔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왔습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의 다리 센터장 이준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센터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압니다. 준서는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아이들,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모두 이곳에 와서 쉬어가도 됩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 학교 가기 싫어해요. 친구들이 자꾸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준서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아이와 면담을 진행하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또 다른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 마세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이 센터에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아이들에게 준서가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준서라고 해. 너는?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요. 지훈이구나. 반가워. 여기 구경하고 싶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지훈이를 데리고 센터를 돌아봤어요. 여기는 미술실이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조금요.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그림 그려보자.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지훈이의 눈이 조금 반짝였습니다. 여기는 상담실이고 저기는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야. 책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돼. 감사합니다. 준서는 지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같은 말 안 해도 돼. 우리는 친구니까. 그리고 여기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야. 알겠지?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여기서는 우는 것도 괜찮아. 지훈이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을 거예요. 준서는 그저 지훈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준서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지훈이었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서 형에게 형,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센터에 처음 갔던 날 저는 정말 힘든 상태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고 저도 누구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학교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형이 저한테 해준 말 기억나요? 여기서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형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생겼어요. 다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인데, 그래서인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저도 대답했거든요. 그냥 책 읽고 있어. 이렇게요. 형, 저 많이 변했죠? 예전에 저 같으면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다 형 덕분이에요. 그리고 센터 덕분이에요.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형,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계속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운 올림. 준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준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했거든요.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문을 들어서면서 느꼈던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준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단상에 올랐어요. 10년 전 졸업식 날 섰던 그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학교 졸업생 이준서입니다. 준서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된 왕따, 10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졸업식 날의 고백, 그 이후의 살.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준서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에 혼자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항상 구석에 앉아 있는 친구,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친구,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말을 걸어주세요. 안녕, 오늘 날씨 좋다, 뭐든 좋아요. 그냥 그 친구가 투명인간이 아니라는 걸,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 친구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어요. 정말로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근데 만약 그 친구가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제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면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답을 안 해도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그 친구는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죠. 하지만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럴 수 있죠. 저도 압니다. 왕따랑 친하게 지내면 자기도 왕따 될까봐 무섭죠. 그 마음 이해해요. 준서는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주세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도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사실 저도 반에서 혼자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좀 피하거든요.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나아질 거야. 나처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들면 우리 센터로 와.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학생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그 학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날 밤 준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준서야,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학생들도 많이 느낀 것 같더라. 선생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교실을 더 세심하게 봐야겠다고. 고마워, 준서야. 내가 선생님의 스승이야. 준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벌써 몇몇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형, 안녕하세요.
준서 형.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 아이들의 웃음, 이 따뜻함. 미술실에는 지훈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밝은 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뭐 그리고 있어? 아, 형. 이거 봐요. 우리 센터 그리고 있어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준서의 모습도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다. 근데 이거 나야? 네. 형 얼굴 그리기 어려웠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민지가 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지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요. 사무실에서는 태우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희망의 다리 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님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의료 상담실에서 한 학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바꾸고 있구나.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다리 센터는 이제 전국에 20개의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준서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있었죠. 어느 날 준서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김수진이었어요. 센터 초기에 왔던 그 아이였죠. 준서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에 센터에 왔던 수진이에요. 저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메일을 드려요. 저 이번에 희망의 다리 센터에 지원하려고 해요. 선생님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10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죠. 그때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이렇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곧 뵙겠습니다. 김수진 올림. 준서는 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도운 아이가 다시 다른 아이를 돕는 것. 준서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물론 환영이야. 우리 같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저녁 준서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야, 오늘 좋은 소식 있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뭔데? 수진이 있잖아. 우리 센터 초기에 왔던 애. 그 애가 미술 치료사가 돼서 우리한테 지원한대. 진짜? 대박. 유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왔던 아이가 이제 우리와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돕겠다는 거야.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 태우가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그날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작은 우리 모두가 한 거야. 너희가 사과해 준 것, 용서를 받아준 것,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시작한 것. 모두 다 함께 한 거야. 네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을 떠올리며 초등학교 때의 외로움, 중학교 때의 고통, 고등학교 때의 절망, 그리고 졸업식 날의 용기, 그 이후의 변화. 모든 것이 한 편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있잖아.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졸업식 날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돕는 이 아이들도 없었을 거고. 태우가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거네. 응,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그날 밤 준서는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였습니다. 10년 동안 친구 없이 혼자 지냈죠. 그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끝났죠.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웃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빛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터널을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힘들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께, 선생님께, 상담센터에 아니면 저희 희망의 다리 센터에라도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제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 한마디, 오늘 괜찮아? 라는 질문 한마디,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제안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외면했던 친구들, 방관했던 어른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결국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셈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힘내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사랑을 담아 이준서. 준서는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었죠. 혼자 방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었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나? 내일은 좀 나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준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준서야, 블로그 글 봤어. 진짜 감동적이다. 너 정말 멋있어. 사랑해, 친구야. 이어서 민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야, 나도 봤어. 울면서 읽었어.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평생 친구하자. 태우에게서도 왔습니다. 형, 나 또 울었잖아. 어떡해. 근데 진짜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다들. 사랑해. 우리 평생 함께하자. 준서가 졸업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준서의 모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의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죠.
이 행사는 왕따나 외로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대 학생부터 50대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왔어요. 준서는 다시 그 강당 단상에 섰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고통, 그리고 용서와 희망에 대해 말했죠. 준서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요.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영웅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강한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 그 모든 게 용기예요. 강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고요. 준서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기 계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분들은 모두 과거에 왕따나 외로움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죠. 한 명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김수진 씨는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박지훈 씨는 학교 상담교사가 되셨습니다. 이서연 씨는 청소년 보호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민호 씨는 왕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 혹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이 지나온 길일 뿐이에요. 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강당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10대 소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선배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리고 너무 힘들면 우리 센터로 와. 우리가 도와줄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준서 씨, 저는 40대인데요.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왕따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준서 씨.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준서는 남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날 밤 준서는 다시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혼자 점심을 먹던 그곳이었죠. 유나, 민지, 태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네.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 진짜 빠르다.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벤치는 여전하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벤치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지. 혼자서. 이제는 안 그래도 돼. 민지가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있잖아, 너희. 응? 나 진짜 행복해. 준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도 변했어. 더 나은 사람이 됐어. 태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이 행복을. 준서는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너희. 정말로. 우리가 더 고마워.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20년의 여정을 함께 나눈 네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넌 결국 행복해질 거야. 좋은 친구들을 만날 거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루하루를 버텨. 그리고 기다려. 행복은 반드시 올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훨씬 강하고, 훨씬 용감하고, 훨씬 소중한 사람이야. 믿어.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사랑해, 나 자신.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20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눈물 흘렸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 유나를 만난 날, 졸업식에서 용기를 냈던 순간, 첫 전시회를 열었던 날, 센터를 시작했던 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눈물도, 웃음도. 모든 것이 지금의 준서를 만들었으니까요. 준서야. 유나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가자. 외로운 사람들을 돕자. 당연하지. 준서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 우리의 사명.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자.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다짐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결국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터널을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담아